전해드린 대로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가 어제 오후 한국에 강제 송환돼 국민 앞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생각보다 당당하고 여유로운 모습이었는데요. 정유라 씨의 입을 통해 국정농단 수사의 마지막 퍼즐을 맞출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정유라 저격수라고 불리는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전화 연결해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병욱입니다. 네. 정유라 씨가 어제 새벽 한국행 비행기 내에서 검찰에 체포된 뒤 어제 오후 인천공항에 도착해 기자회견을 가졌는데요. 네네. 옷차림도 그렇고요. 예상보다 좀 밝은 모습으로 입장을 밝힌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는지요? 네, 일부 언론에서 그렇게 평가를 하는데요.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외국에 체류하다 보니까 우리 한국의 상황, 특히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의 진상에 대해서 좀 잘못 알고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표정이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또 한편으로는 자기의 결백을 강조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런 당당한 표정과 그런 자세를 유지하려고 내심 노력하지 않았냐 그런 생각까지 듭니다. 네, 그렇군요. 자, 어제 기자회견에서 정 씨는 주요 혐의에 대해서는 거침없이 답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곤란한 질문에 대해서는 나는 모른다, 어머니가 시켰다, 잘 알지 못한다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요. 예, 사전에 예상 질문 또 답변에 대해서 좀 준비하고 왔을 듯한 그런 가능성도 있는 거죠? 예, 당연히 그렇겠죠. 지금 뭐 불법으로 해외 체류한 지가 수개월 됐고 상당히 비싸고 유명한 변호사를 고용해서 자문을 계속 받아왔기 때문에 그런 답변을 준비했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어제 답변 중에 나는 대학에 가고 싶지도 않았고 내 전공도 모른다 이런 하더라고요. 근데 그것은 저희가 지난 검찰의 수사라든지 교육부의 특정 감사를 통해서 정유라 양이 유아여대 입학하고 나서 첫 학기에 학사 경고를 받습니다. 학사 경고를 받은 후에 어머니랑 함께 유아여대를 방문해서 총장하고 학부장하고 그때 수강 신청했던 교수들을 일일이 방문을 해서 학점을 잘 따는 방법이라든지 그다음에 이후에 출결에 대해서 부탁을 한다든지 이런 대화를 하루 동안 하고 갑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전공도 모른다, 대학에 가고 싶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보면 정말 일반적인 상식을 가진 사람으로서는 특히 제가 이제 교문위원으로서 정유라 사건을 꾸준히 파헤쳐 왔는데요. 너무나 팩트에 어긋난 그런 거짓된 얘기를 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정유라 씨의 주요 혐의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방금 말씀하신 이화여대 부정 입학과 학사 비리 관련 혐의입니다. 자, 어제 정유라 씨가 한국당을 밟은 그 시간에 이 관련 재판에서는 이화여대 입학과 학사 특혜 관련 핵심 관계자들이 모두 4년 이상의 중형을 구형받았습니다. 어머니인 최순실 씨에 대해서도 징역 7년이 구형됐는데요. 그런데 어제 정 씨는 자신의 그 입학이 취소된 부분에 대해서 당연하다 또 이렇게 답을 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태도라고 볼 수 있는 걸까요? 네, 어제 인터뷰 중에서 유일하게 인정한 부분이 이화여대 입학 취소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은 본인도 어머니와 함께 한국에 와서 학교를 방문할 정도로 전혀 학교에 도움이 없이는 졸업을 못할 거라는 것을 본인이 알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화여대 입학 취소가 된 부분, 더 나아가서 청담고등학교도 졸업이 취소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최종적으로 정유라의 학력은 중졸입니다. 청담고등학교에서 출결 관련된 서류 자체가 전부 다 위조된 서류였다는 것이 서울시 교육청의 감사로 밝혀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유라 양이 그 부분은 인정할 수밖에 없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고요. 이화여대의 학사 비리에 관련된 것에 대해서 퍼즐은 상당 부분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삼성 그룹과의 뇌물죄, 포괄 제3자 뇌물죄 부분이 더 핵심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부분이 이번 검찰 수사에서 핵심이고 이번 사건이 제1부에 배당이 됐습니다. 그 제1부가 바로 삼성과의 뇌물죄를 밝히는 그런 조사 파트입니다. 그래서 검찰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가장 중점적으로 조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와도 맞닿아 있는 만큼 가장 중점적으로 수사를 벌일 것으로 그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이 같은 두 가지 혐의 외에 또 한 가지가 외환법 관련된 내용인데요. 덴마크에 구금된 이후 땡전 한 푼 없다라고 얘기한 것과 달리 최대 법무법인 유명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호화 도피 행각을 벌였습니다. 아울러 또 이 해외 도피 자금과 독일 법인 등을 이용한 재산 은닉에 대한 혐의도 받고 있는데요. 어떻게 수사가
진행이 될까요? 예, 지금 뭐 언론에 따르면은 최순실의 은닉 재산이 200억 이상이 된다. 뭐 이런 보도도 있고, 그다음에 네. 수개월 동안에 정유라의 해외 도피 과정을 보면은 돈 없이는 불가능한 그런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정유라 양이 덴마크라든지 유럽의 그 국가로부터 자금 세탁 관련된 혐의도 받고 있기 때문에 금전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초보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검찰에서도 삼성과의 뇌물 문제와 아울러서 첨단 범죄 수사부인가요? 그쪽에서도 이 수사를 같이 배당을 했습니다. 그쪽에서 하고 있는 주된 업무가 바로 해외 은닉 재산을 수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검찰에서도 일정 부분 최순실과 정유라의 해외 은닉한 재산의 규모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알고 있기 때문에 수사를 이 부서에 배당을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금감원도 조사 방침을 밝혔더군요. 자, 정유라 씨의 체포 영장은 내일 새벽에 만료가 됩니다. 어떻습니까? 이제 검찰이 구속영장을 아무래도 청구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당연하죠. 지금 이제 체포해서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되기 때문에 네. 당연히 구속영장을 청구하리라고 보고요. 정시호 씨가 구속되고 나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간의 차명폰의 존재에 대해서도 알렸고 태블릿 PC에 대해서도 알렸고 많은 수사에 진척이 있었습니다. 정유라 양이 지금은 당당하고 여유 있는 모습을 취하고 있지만 네. 구속이 결정이 되면 상당히 많은 부분에 새로운 진실이 나오리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요. 특히나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과의 관계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정유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머니를 보호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또 박근혜 대통령이 현지 대통령을 물러났기 때문에 네. 아마 정유라 양의 입을 통해서 새로운 사실들이 꽤 나오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고 있고요. 검찰에서도 아마 그 부분에서 집중적으로 수사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제 재판에서 어머니인 최순실 씨가 정 씨의 이 송환 소식을 듣고 오열했다고 하니 심경 변화를 일으켜서 또한 새로운 혐의에 대해서 또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이와 관련해서 정 씨의 송환이 아무래도 국정농단 재수사 또 보안 수사 등에도 어떤 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그런 기대도 있습니다. 어떨까요? 예, 최순실 씨의 정유라에 대한 사랑은 각별하고 특별하다고 이미 알려져 있습니다. 정유라 양 관련된 얘기가 나오면 상당히 많은 눈물을 보이고 있고 어제도 눈물을 흘렸다는 그런 얘기가 있고요. 네. 또 이제 한편에서는 우리 정유라 양의 그 임신 과정을 둘러싼 어머니와의 불화설 이런 것도 지금 계속 증언을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유라 양이 기본적으로 어머니를 보호를 하되 또 그동안에 갖고 있었던 서운한 감정 그리고 본인 의사와 달리 어머니가 한 행동에 대해서 불만 이런 부분이 또 진술을 통해서 밝혀지지 않을까 그런 또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윤석열 지검장으로 이제 팀장을 이 수사본부가 또 새롭게 꾸려지고 난 이후에 어떻게 검찰 수사가 진행될지도 관심사인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네. 민주당 김병욱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